배운 것은 알리자 요양보호. 반갑습니다. 소문난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2025년 요양보호사 시험 쪽집게 기출문제 필기 실기 기출문제 7회 총 80문제죠.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꼭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필기시험 출발할게요.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 감소 2. 의존성 감소 3. 조심성 감소 4. 가족 내 역할 증가 5.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1번 외향성의 감소입니다. 노년기가 되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외향적이셨던 분들도 점차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져 갑니다. 보기 2번 의존성은 더 증가하게 되어지죠.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어지니까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보기 3번 조심성 더 증가하게 되어지지요.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자신감이 줄어들어서 더 조심조심하게 되어집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5.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과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일자리 제공 2. 성년 후견 사업 시행 3. 치매 노인 등록 관리 4.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 5.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정답은 5번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들이 요양을 위해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양을 위해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과 같은 곳에서 어떤 걸 제공받겠습니까?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받겠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들의 의료를 위한 복지시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이에요. 그리고 9인 이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정이니까 조금 더 소규모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1. 재활급여 2. 가족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단기보호급여 5. 주야간 보호급여. 정답은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복지용구는 물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변기나 목욕의자나 안전손잡이나 이런 물품 있죠. 이런 걸 복지용구라고 합니다. 이 복지용구는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근데 이런 거 외우시기 되게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쉽게 암기하게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복지용구는 물품이다. 기억하시고요. 기타 재가급여, 기타 있지 앞에 기타 나오면 기타 띵까띵까 치는 기타가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복지용구 물품, 기타 물품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복지용구는 물품을 가리키죠. 띵까띵까 치는 기타 물품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복지용구 물품, 기타 물품 이렇게 외워두세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노인복지관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방문요양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1번 노인복지관입니다. 등급 외로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땡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과 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정답은 4번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입니다. 이 보기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 내용이요 변형이 되어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응급 상황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땡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기 3번 항상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 우선입니다. 시설의 규칙보다 대상자가 더 우선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의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 정서지원, 2. 개인활동지원, 3. 일상생활지원, 4. 신체활동지원, 5. 기능회복훈련. 정답은 2번 개인활동 지원입니다. 병원 갈 때 동행하고 공과금 납부해주고 개인 일 보는 거 도와주었다.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이고요. 보기 5번 기능회복훈련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추운 겨울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내 신체에 해를 가하게 되어지죠. 고통이 오게 됩니다.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킨다. 내 신체에 해를 가하게 되는 거죠.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 쌀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 굶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다 뭡니까? 신체적인 학대인 것이죠.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4.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5.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기관이다 라는 것이죠.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에 입소시킨다. 2. 큰 소리로 훈계한다. 3.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4.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 5.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3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5.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답은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도 억울한데 이것 때문에 해고당한다? 안 되겠죠. 나라에서 해고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보기 1번
보험급여, 일하다가 다쳐서 받는 그 보험급여는 나라에서 손 못 대게 딱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나 압류가 안 됩니다. 보기 2번, 보험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시험에는 보기로 1년간 유효하다. 이 보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거 정답 아닙니다. 보기 4번, 나라에서요, 이런 것까지 세금 띨 만큼 그렇게 째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세금 안 띱니다. 보기 5번, 장애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해도.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입니다. 보기 2번 시설보다는 대상자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죠.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 1번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2번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 오늘 온 미용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5. 시설에서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정답은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입니다.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받아 달라고 요청함. 1.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2.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4.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5.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정답은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아들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은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1.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2.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3.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4.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5. 휠체어 대신 보행보조차를 사서 준다. 정답은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입니다.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부위 압박 2. 손상 부위 내리기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4. 고주파 요법 5. 전기광선 요법 정답은 1번 손상 부위 압박입니다. 그렇게 하면 통증과 움직임을 줄여주고요. 압박할 때는 압박 붕대를 이용을 합니다.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올려야 되죠. 그러면 부종을 줄여주게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몸에 감염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행한 후 겨드랑이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을 때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4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다. 2. 겨드랑이와 팔이 접히는 부분에만 약을 바른다. 3.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4. 자연 치유됨으로 그냥 놔둔다. 5.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 5번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입니다. 몸치료는
올 치료 모두 치료받는다 라고 했죠. 요점 정리 영상에서 쉽게 암기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섬모 운동 감소 2.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3. 폐활량 증가 4. 기침 반사 증가 5. 호흡근의 근력 증가. 정답은 1번 섬모 운동 감소입니다. 섬모라는 것은 잔털이에요. 이 잔털의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2번 기관지 내에 있는 분비물 증가하겠지요. 폐활량도 줄어듭니다. 보기 4번 기침 반사, 반사 나오면은요 무조건 저하된다,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반사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침 반사는 목에 먼지가 들어갔다 그럴 때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걸 기침 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재에 나오는 것이 각막 반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눈에 먼지가 들어갔을 때 반사적으로 눈을 감으면서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노화가 되면 떨어지죠. 그래서 반사 나오면 무조건 저하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 호흡근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근력이 설마 노화가 되어졌는데 증가될 리가 없지요. 감소입니다. 헬리코닥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 협심증 2. 대장암 3. 위궤양 4. 담석증 5. 췌장염. 정답은 3번 위궤양입니다.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 호흡 곤란 시 앙화위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심호흡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가래를 배출하게 해야 되겠지요. 보기 2번과 3번 음식을 뜨겁게 제공하거나 또는 차갑게 제공하면 기관지에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찬 공기를 맞게 하는 것도 기관지에 자극이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보기 4번 앙화위 자세 좀 단어가 어렵다 그치요? 이 앙화위 자세는요. 잠잘 때나 휴식을 취할 때 하는 똑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호흡 곤란 시에는 반자위 자세, 반앉은 자세가 좋겠지요.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두통 2. 흉통 3. 요통 4. 신경통 5. 하복부 통증. 정답은 2번 흉통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관상동맥이 뭔지 설명하고 그러면 더 어렵고 헷갈립니다. 문제를 딱 보세요. 심장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요. 심장이 아파요. 가슴이. 그래서 정답은 2번 흉통입니다.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을 제한한다. 2. 기침을 하게 한다. 3.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4.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복압성 압력이에요. 복부 내에 압력이 증가하여서 소변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방광 근처에 직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직장은 대변이 모이는 곳이 이 직장이거든요. 변비가 있어서 이 직장에 변이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이 자꾸 변이 쌓이다 보면 장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광이 눌러지기 때문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비가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힘을 엉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부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방광에 부담이 되어지겠죠.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골반 근육이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해야 되고요. 보기 1번 볼게요. 내가 요실금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좀 제한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방광의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좋습니다. 보기 2번과 4번 복압성 요실금이기 때문에 압력 가하는 건 좋지 않겠지요. 기침을 한다거나 줄넘기 이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외선 차단 2. 저체중 유지 3. 체중 부하 운동 제한 4. 항혈전제 장기 복용 5.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정답은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입니다. 골다공증에는 칼슘과 비타민 D죠. 당신 골다공증엔 비타민 D.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2.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3.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4.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5.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에게 손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입니다. 뇌졸중이 손해에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은 5번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입니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밝은 옷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심리적인 영향도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더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고 또 시각적인 이런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보기 1번이지요. 노화가 되어질수록 아프다 말씀은 하시지만 이 통증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은 잘 못하시지요. 보기 3번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분을 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보라색, 남색, 파란색은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2. 배변 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3. 사회 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4.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5.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정답은 1번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입니다. 노화에 따른 뇌 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량 증가 2. 갑상샘 호르몬 증가 3. 뇌하수체 크기 증가 4. 인슐린 민감성 감소 5. 공복 시 혈당 수치 감소
정답은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입니다. 노화가 되어질수록 인슐린 민감성, 인슐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이 안 되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잘 안 되고 보기 5번 공복 혈당도 높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당뇨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 전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킨다. 2.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3.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하게 한다. 4.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하게 한다. 5. 취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면은요 몸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노인 수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 낮에 졸음을 덜 느낀다. 4. 수면의 효율이 높아진다. 5.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1. 백일의 디프테리아 2. 파상풍 인플루엔자 3. 파상풍 디프테리아 4. 폐렴규균 인플루엔자 5. 폐렴구균 대상포진 정답은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 10년마다 파디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지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어디 나온다고요? 요점 정리 영상에 다 나옵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애의 직무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정답은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입니다. 업무 보고는 내가 하는 일,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거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양보호하는 이 대상자에게 어떤 건강상의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위에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 위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겠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서비스에 대한 질이 향상이 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요양보호 업무는 혼자만의 업무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업무인데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이런 분들과 업무가 협조가 잘 되어지겠죠. 업무 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서 업무 보고 문제가 나왔을 때 2번 보기처럼 5번처럼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이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제공 제한 2. 기관의 예산 평가 3.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입니다. 보기 5번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기록했던 그 내용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게 되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1.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2.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3.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4.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5.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정답은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입니다. 임종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2.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대상자의 의견을 배제한다. 3.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4.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5. 대상자의 비밀을 시설장과 의논한다. 정답은 3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임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희망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2번. 대상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되고요. 보기 4번.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기 담요와 같은 전기기구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기시험 문제 계속할게요. 힘내세요. 아자!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비위관을 잠근다. 2. 침대 머리 높이를 낮춘다. 3.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1번 비위관을 잠근다입니다. 경관 영양, 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구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비위관을 잠그고 시설장에게 연락합니다. 시험에 또는 청색증이 나타나면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위관을 잠그고 시설장에게 연락합니다. 보기 4번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이거 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나온 것 같은데 하고 오답 체크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요. 관이 꼬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유치도뇨관이에요. 그 유치도뇨관이 꼬여서 소변이 배출이 안 되고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지는 경우는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예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오히려 헷갈리기 쉬운 문제니까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제공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 4.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5.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 미각을 자극한다. 정답은 4번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에 꿀을 섞어 먹인다. 2. 머리를 뒤로 젖혀 가루약을 삼키게 한다. 3. 가루약을 혀 밑에 넣어 녹여서 삼키게 한다. 4. 가루약을 2, 3회 분량으로 나누어 입에 넣어준다. 5.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인다. 정답은 5번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인다입니다. 가루약을 그대로 입안에 넣는 것 자체가 사례에 걸리기가 쉽겠지요. 가루약은 물에 녹여서 넣어야 됩니다. 가루약 복용하는 방법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사용했던 거. 숟가락에 물을 약간 녹인 다음에 투약을 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무침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녹인 가루약을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중에서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1가, 2나, 3다, 4라, 5마. 정답은 마입니다. 안약 점적하는 위치, 아랫 눈꺼풀 중앙이나 외측이에요. 일단 아랫 눈꺼풀이니까 라 아니면 마이겠는데 중앙은 없고 외측, 바깥쪽이니까 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맥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 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1.
주사 부위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3.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 알코올이 혈관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5. 수액이 심장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입니다. 비비면 피멍 듭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2.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3. 간이 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4.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데워준다. 5.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정답은 4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데워준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변이가 느껴져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2.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3.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관을 좋게 한다. 5.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 1번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입니다. 이렇게 생긴 문고리 잘 아시죠? 막대형 문고리가 문을 열고 닫기에 좋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 변기를 놓는다. 2. 이동 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3. 이동 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 변기에 앉힌다. 5. 이동 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정답은 2번 이동 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입니다. 이동 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침대 난간에 바짝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보기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놓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기 3번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의 높이와 같습니다. 이거 수학 공식처럼 외워두시고요. 보기 4번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안정적이겠지요. 보기 5번 이동 변기 바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동 변기를 어디 놔야 되느냐, 휠체어를 어디 놔야 되느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하는 모습이죠. 이동 변기는 휠체어의 건강한 쪽에 놓습니다. 그래야 그림처럼 건강한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하든 침대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하든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든 침대에서 휠체어로 하든 뭐 휠체어에서 침대로 하든 뭐든 건강한 쪽에 놓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2. 근육 이완 3. 변이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운동 촉진. 정답은 1번 욕창 예방입니다. 기저귀를 하면 욕창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두드려서 마사지하는 겁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3. 유치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5.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입니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으면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1번 유치도뇨간 하고도요 보행 가능합니다. 잠글 필요 없습니다. 보기 2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는 소변 주머니를 비울 때 배출구를 열어야 됩니다. 보행할 때 배출구 열고 보행하면 큰일 나겠죠.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5.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정답은 4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입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뜨거운 물에 삶으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안 되고요. 보기 2번 보관할 때에는 의치 세정제나 찬물이 담긴 용기에 합니다. 보기 3번 취침 전에 다시 끼우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보기 5번 순서 문제가 나오면은요. 위, 아래 어느 거 먼저 하느냐? 대부분 다 위쪽부터 먼저 합니다. 위, 아래 꼭 기억해 두세요.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한다. 2. 두피 관리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3.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4. 요양보호사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한다. 5.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정답은 3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빗질해야 되겠죠. 보기 5번 머리카락이 엉켰다. 그때는요. 모래 적신 후에 손질합니다. 목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한다. 2.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 3. 목욕 후 몸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4. 목욕물의 온도는 50도씨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2번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입니다. 보기 4번 목욕물의 온도는 35도 정도가 적합합니다. 보기 5번 이 보기는 대상자의 체온 유지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을 할 때에는 말초 방향, 몸의 끝에서부터 중심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반신욕을 하게 한다. 2.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 이동 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4.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에 목욕시킨다. 5.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정답은 5번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5.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입니다. 요점 정리 영상 보신 분들은 옷 갈아입히는 문제 정도는 껌입니다. 여기서 외쳐야 되는 것 있지요. 바로 임마입니다. 임마가 뭘까요? 욕 아니죠.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라는 겁니다. 이번 문제처럼 벗기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 벗기는 거니까 반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외우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입마만 기억하시고요. 입는 문제가 나오면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기는 문제면 반대니까 건강한 쪽이 먼저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벗기는 문제니까 자, 왼쪽 편마비예요. 건강한 쪽인 오른쪽 팔, 그 다음에 나중에 왼쪽 팔이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오네요. 머리는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중간에 쏙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요점 정리 영상 대박 추천하니까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3.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4.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정답은 1번 어깨와 뒤태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요양보호사 2명이 양쪽에 서서 어깨와 뒤태 밑을 지지해서 올리는 겁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5번 가라 다나입니다. 제일 먼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에 오게 합니다. 왜 그런지는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무릎보다 뒤쪽에 놓게 하면 일어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어설 거니까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더 일어서기가 좋지요.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상체를 곧게 펴는 거죠.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하여야 하는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다리 길이를 맞출 거니까 발 받침대가 있는 3번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3번 가다 나라입니다. 이런 순서 문제가 나오면 정말 좋습니다. 제일 먼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섭니다. 자, 대상자의 오른쪽에 설까 왼쪽에 설까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서 문제 정말 좋습니다. 일단 대상자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다. 팔이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가슴 위로 잘 포개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 이동을 시키고요. 마지막에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라.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5번 라다 나가입니다. 이동할 거니까 제일 먼저 라 휠체어 잠금 장치 잠궈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동할 거니까 발을 바닥에 내려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 변기 쪽 잡아야 되겠죠.
잡고 나서 이동을 합니다. 참고로요, 그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동 변기, 먼 쪽을 잡아야 되는 것 이해되시겠지요?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2.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5.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정답은 2번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이 복지용구의 이름은 자세 변환용 쿠션입니다. 보기 1번 쿠션 너무 딱딱한 거 좋지 않습니다. 보기 3번 지퍼는요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피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감추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변색되는 거 안 되겠지요? 보기 5번 자세를 바꿀 건데 표면 미끄러우면 안 되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3.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5.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입니다.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2.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지그재그로 움직여 뺀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5.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린다. 정답은 4번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입니다.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1. 경사가 완만한 출입로 2.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3.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4. 한쪽에 의자가 놓인 현관 5.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정답은 5번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달걀은 씻어서 냉장 보관한다. 2. 냉동식품은 따뜻한 물로 해동한다. 3. 해동 후 남은 고기는 다시 냉동 보관한다. 4. 파인애플, 오렌지 등 열대 과일은 냉장 보관한다. 5. 감자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감자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입니다. 보기 1번 달걀은 씻어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요. 보기 2번 냉동식품은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거나 찬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합니다. 보기 3번 한번 해동했던 거 다시 얼리면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보기 4번 열대과일은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은 4번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입니다. 보기 2번
보조 난방은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 3번이라고 정답 체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답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방바닥은요,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빗자루를 사용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요, 빗자루에 물을 묻혀서 조심스럽게 쓸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방향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을 분무기에 넣어서 뿌리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입니다. 연계해 준다라는 것은 연결시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2. 출입구에 야간 등을 설치한다. 3. 욕실 바닥은 문턱과 차이를 둔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과일 모양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정답은 2번 출입구에 야간 등을 설치한다입니다. 보기 1번 복용하는 약 침상 가까이에 두면 왜 안 될까요? 문제는 치매 대상자지요.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약을 한꺼번에 많이 과다 복용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침대 가까이에 두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문턱 나오면은요 무조건 없앤다가 정답입니다. 낮춘다 정답 아니에요. 문턱은 없앱니다. 보기 4번 작은 깔개 깔아두면 넘어질 수 있죠. 보기 5번 과일 모양 자석 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 본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정답은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2.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3.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4.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정답은 3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입니다. 왜냐하면 배회하다가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4번 치매 대상자에게는 복잡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운다. 2.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3.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4.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5.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정답은 4번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2번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욕설을 하는 이유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으로 거울에 천을 씌워두는 겁니다. 보기 4번과 5번 물어본다 나오면은요 정답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에서 물어본다 나오면 정답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뭐라고 설명한다 나오면 정답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친다. 1.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2.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3.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5.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정답은 2번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보기 1번 물어본다 나오면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점 정리 영상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 나오면 물어본다, 설명한다, 정답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 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2.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3. 나이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5.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1번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1.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3.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4.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5.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왜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실내가 너무 덥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에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입니다. 보기 2번 요양보호사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대상자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할 때에 부정적이고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2.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3.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4.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5.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정답은 4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뭐뭐 해서 답답하네요.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행동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치매로 인해서 판단력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계신 대상자에게는 어려운 표현하면 안 되겠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겠고요. 실물이나 그림판이나 문자판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하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보기 4번 진압력 나오면 무조건 시작날 찾아라고 했습니다. 시간, 장소, 날짜와 관련된 것 진압력 나오면 무조건 그거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요양보호사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 어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정답은 2번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뭐뭐라고 설명한다, 뭐뭐라고 물어본다 라는 거 정답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기 1번처럼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일반의 사람들은 답할 수 있지만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보기 3번 요양보호사는 쉽게 장염이라고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 5번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질문하는 거 치매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질문해야 되겠죠.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2.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3.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 4.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5.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간다. 정답은 2번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시선을 한 곳만 계속 응시하는 것. 예를 들면 대상자의 눈만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시선은요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3.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하임리히법, 그림처럼 하는 것이 하임리히법입니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비눗물로 씻긴다. 2. 손을 마사지해 준다. 3. 지혈제를 뿌려준다. 4.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준다. 5.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정답은 5번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 가다 나라입니다. 그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 그림은 반응을 확인하는 거고요. 나 그림은 가슴 압박하는 겁니다. 다 그림은 전화를 하고 있네요. 도움 요청하는 거고요. 라 그림은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심폐소생술 하는 순서 쉽게 암기하는 법 요점 정리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 댓글로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꼭 들어가셔서 그것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뭐였습니까? 반도 호가였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가 호가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일이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고 했죠. 제일 먼저 반응을 확인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호흡을 확인하고 가슴을 압박한다 라고 했지요. 자, 여기서는요, 호흡 확인하는 그림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볼까요? 처음에 반응을 확인한다, 그 다음 도움을 요청한다, 그 다음 호흡을 확인한 것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슴을 압박하고요. 이래도 안 될 때에는 마지막으로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가다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1.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5.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정답은 4번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입니다. 이 문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이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지요. 약 처방은 가장 최근에 처방된 약을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2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유나 녹차, 커피는 약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참고로 시험에 이것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있을 때에는 자몽 주스, 차몽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영상이 요점 정리 영상입니다. 저도 강추하는 영상인데요. 아래로 또르륵 내려가서 댓글 보시면 요점 정리 영상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그것도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좋은 것은 알리자 요양보호.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